자, 유동열의 안보전선. 아무래도 저희가 미국 대사의 피격 사건, 이것을 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리포트 대사가 지금 이제 부상을 당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소위 종북단체들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 종북 단체들은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그 신은미의 그 종북 토크쇼를 갖다가 중단시킨 한 고등학생의 이런 활동을 갖다가 황산 테러니 네. 테러를 규정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죠. 오모군요. 인화물질 그렇죠. 투척 사건. 인화물질 축적 사건을 가지고 번개탄 네. 분위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로 이제 황산 테러를 했느니 네. 테러를 규정하고 한국 진보연대라는 곳에서는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해서 왜 테러 혐의자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네. 수사를 하면서 우리 정부 당국을 막 질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테러를 옹호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잣대라면은 외교 사절인 미 대사에 대한 테러가 났을 때 왜 한국 진보인들은 그렇게 테러를 갖다가 정한시하고 테러를 반대하는데 이번에는 침묵합니까? 당연히 왜 테러였냐고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성명을 발표든지. 그런데 입을 닫고 있습니다. 왜? 바로 그 테러를 자행한 그 김종기 씨가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네.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네. 옹호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더 볼장사나운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온갖 테러를 갖다가 반대한다고 하면서 IS에 의한 이 프랑스 사르딘 네. 특집인가요? 이 테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북한 외무성이 발표를 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 북한이 네. 왜 이런 테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테러를 갖다가 정의의 칼날이다 말이지. 네. 미대사를 갖다가 공개한 것을 정의의 칼날을 그었다. 평양 조선중앙방송이 아예 대놓고 방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가 다 탔었죠. 자, 그렇다면 북한은 테러를 갖다가 반대하고 테러를 지정을 반대한다고 공개선언하는 북한이 이러한 테러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란 사건을 규정하는가 하면은 이 국내 정부는 그게 노골적으로 지지하기는 조금 양심에 좀 꺼리는 모양이죠. 눈치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네,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조소입니다. 그들의 반문명성을 이 사건으로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김기종의 변호인은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 뭐 살인 의도라든가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팔목에 관통상을 입었다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찌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흉기 과도라는 칼을 가지고 또 옆주머니에는 커터칼? 커터칼 가지고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긋고 엎드려서 때리고 찔리고 했는데 이것이 겁만 주려고 한 겁만 거냐? 주고 네. 한 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악용해서 변호한다는 게 사실상 그 변호사 자격이 없는 그 분이죠. 사실 겁만 주는 것도 이게 범법 행위 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네. 폭력이죠. 네. 협박죄 있지 않습니까? 폭행 협박죄. 아니 그리고 저희가 뭐 사람 근육이 두부도 아니고 말이죠. 고기 자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웬만한 힘을 가하지 않고는 잘 이게 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좀 죄송하지만 리포트 대사의 그 좀 체격을 보십시오. 그 만만치 않은 체격입니다. 본인이 참전 용사기도 그렇죠. 하고요. 이런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덮쳐가지고 한다는 것은 보통 체력 갖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 그 주한 외교사들 그것도 우리가 대한민국 안보 유축인 한미동맹의 당사자인 미국 대사에 향한 이라는 것은 충분히 계획된 이란 폭거지 테러지 이 겁만 주다 이런 표현은 정말 반문명적인 표현입니다. 좀 자제해야 되죠. 이 행사를 주최한 민화협이라는 단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부 예산을 1년에 3억 5천만 원이나 받는다고 하더군요. 이 민화협은 그 여러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1998년에 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이게 이제 설립된 단체인데요. 이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 중에 통일전선부라는 게 있어요. 네. 이 통일전선부에 민화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 근데 이 민화협은 바로 이 북한 통일전선부라는 스파이 공작 부서의 위장 단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맞춰 가지고 당시 정부에서
우리도 미나협을 만들자. 민족 화해. 네. 그래서 민족 화해의 협력 그 협의라고 네. 나눈 거죠. 범민족 협의회. 이 우리 대한민국 미나협이거든요. 그때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보수 세력, 진보 세력, 중도를 합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구성을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진보라는 세력, 진보를 대표해서 나온 세력들을 보게 되면 상당수 진보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종북 성향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종북 편향, 네. 짝퉁, 국가보안법 위반 경직자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상임 대표다, 의장이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실제 상근도 하지 않고 워낙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1년에 회의 몇 번 할 때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미나협을 누가 이끄느냐? 바로 미나협의 집행위원회와 사무처인데 사무처. 그 실무진의 그렇죠. 성향을 빨리 파악해야 되겠군요. 근데 이 초기 미나협 때는 그 미나협 사무처 네. 또 그걸 대표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 조모 씨라는 집행위원장을 보게 되면 바로 국가보안법에 수차례 위반한 사람이고, 소위 이미 우리 대법원에 의해서 그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받은 범민전, 남측본부 사건 등등에 네. 연루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미나협 실무 집행을 맡고 있는데 그 미나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당시 미나협이 한 행동을 보세요. 북한 독재 운동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소위 그 햇볕 정책과 코드를 같이하면서 소위 친북 민족 공조 사업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우파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미나협의 그 노선이 네. 상당히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미나협 안에 이러한 세력이 존재하고,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미나협 같은 단체는 이것은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없애야 된다. 그렇죠. 네. 그 국민 세금을 이 조직이 정말 그때따라 우리 남북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한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북한의 그동안의 대남 침투, 6.25 남침 전쟁부터 시작해서 아웅산 폭파, 8만 여건의 대남 테러 도발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지 우리 민족이 화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북한 인권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북한의 극심한 동포들의 인권 탄압상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게 민족 화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말 진정한 민족 화해 사업을 하려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이 자행한 반문명적인 전쟁과 테러에 대해서 사과할 걸 요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민족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민족 화합을 해치자는 말이냐 이렇게 또 반론을 그러면 뭐 적화 화해하자는 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목에서는 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미나협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날 수가 없다. 당연히 해체돼야 되는데 아직도 해체가 안 되고 지금까지 오다가 네.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미나협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국민적으로 물어야 할 겁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하나 미나협 관련해서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 정부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라든지 네. 이런 게 돼 있거든요. 유사기구가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통합,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데다가 남북화해 분과로 넣어가지고 통합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이 현 정부의 통치 철학이라든지 또 대북 정책을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데가 되는데, 저렇게 별도의 조직을 둬가지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사업에 추정한다면 당연히 이 조직은 해체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 사건의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테러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사건들이 뭐 아주 일어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주한 외교 사절, 그것도 주한 미국 대사를 상대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런 시각을 좀 말하자면, 저희 대한민국이 그 치안 수준이 세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많이 실제 거주하거나 또 여행을 많이 다녀오신 분은 대한민국 같이 밤늦게 돌아다니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도시가 얼마 안 됩니다. 또 우리 경찰의 이 범인 검거율이 거의 뭐 과거에는 90%를 넘고 지금도 80% 중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치안이 안정된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네.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테러는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대한민국은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번 니퍼트 대사의 테러를 보면 대한민국은 테러 회색지대입니다.
적색지대와 안전지대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네. 지대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95%가 북한이 자행하는 테러입니다. 이게 그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수십만 건의 테러를 보게 되면 이 북한이 자행한 테러가 바로 그 95%를 차지하거든요. 따라서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이 지금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바로 우리 국민의 안보, 또 우리 우방, 또 외교사절의 안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철저한 경호도 필요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이 100명의 경호원보다도 우리 국민의 그러한 확고한 안보에 대한 정신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점, 앞으로 개선할 점을 맞아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테러에 대비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야 되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대테러 방지법 13년째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습니다. 이제 대테러가 아니라 대테러를 방지하는 테러 방지법. 그렇죠. 네. 테러 방지법. 그렇군요. 대테러는 이게 말이 거꾸로 되는 거네요. 테러 방지법 제정인데 이게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훈령으로 테러 관련 훈령으로 지금 이러한 테러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안보 후진국이라는 것이 이런 안보 법제를 보면 매우 후진국이에요. 네. 빨리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또는 안보가 튼튼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테러 방지법을 비롯한 이러한 국가안보 관련법이 전면 개정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우리가 대화를 나누죠. 네. 예.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요거 하나만 짚어 주시죠. 종북 세력에 의한 테러라는 것이 이제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실제 그 종북세에 의한 테러는 이번 네. 85년대 미 문화원 점거 사건 네. 이게 테러의 범죄에 속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 망각 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종북세력들이 여러 가지 테러를 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폭탄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북한이 선전선동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행동으로 테러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오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그 종편사에 나가서 전화 대담을 했는데 바로 저희 사무실에 협박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말한 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협박 전화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일이 자행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법의 엄정함, 헌법적 가치를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이동열이는 이런데 절대로 그 꺾일 사람도 아니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바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따져야지 폭언을 하고 협박하는 것은 바로 이 반문무적인 폭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히 대결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